자, 이미지 문제입니다. 우선 이 이미지만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버전 1이죠. MBSP랑 BR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합니다. MBSP랑 BR. 여러분, MBSP는 뭐였죠? 그쵸, 얘는 띄어쓰기, 얘는 줄바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이런 배치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 자, 여기 사이사이에 일단 이미지를 띄우려면은 이거죠. 자, 띄우려면은 이제 앰퍼샌드 두고 NBSP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띄워지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화면을 줄여보니까 이미지들이 다 어떻게 나오죠? 뭐 크기가 다른 것도 맞고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죠. 그렇다는 말은 이미지의 디스플레이가 일단 블럭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 개 나오는 거 뭐 있죠? 인라인 블럭 있죠? 인라인 블럭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미지의 크기 좀 맞춰줄게요. 위드 값은 300픽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300픽셀로 맞춰지고, 이미지에는 여러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만약에 내가 여기가 이제 뭐 300이고 여기가 200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지를 임의로 위드 값 뭐 100, 하이트 값 100 이렇게 맞춰버리면 비율이 깨지면서 이미지가 약간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늘어지거나.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원본 모양만큼 이제 맞추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우선 이미지에는 비율이 있고 이거를 무시한 채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미지가 좀 훼손될 수 있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미지를 맞출 땐 한쪽만 맞춰요. 위드 값이나 하이트 값이나 맞추고 싶은 걸로. 물론 둘 다 맞춰도 되긴 하지만 따로 추가해줘야 되는 코드가 있겠죠. 그래서 위드 값을 맞추면 알아서 하이트 값도 비율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이트 값을 다 거의 300 정도로 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이 됐고요. 이제 MBSP를 하나 넣으니까 살짝 띄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 3개 정도 띄워두시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는 BR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럼 줄바꿈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나는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2개 정도. 그러면 이게 이미지를 정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MBSP랑 BR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MBSP랑 BR 사용하는데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라고 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다시 이미지만 좀 가져와 볼게요. 위드 값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는 위드 값을 300으로 맞췄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이제 div 하나당 이미지 3개 라고 했으니까 요거 잘라서 div에 이렇게 감싸주고, 그 다음 얘도 잘라서 div에 이렇게 감싸주고 정렬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div의 디스플레이가 뭐였죠? 블럭이었죠? 그러면 3개씩 이렇게 쪼개져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뭐다? 아까 했던 것처럼 NB, SP
한 3개 정도면 적당했죠? 이렇게. 그 다음 BR 2개였나요?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해도 되겠네요. 자, 요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 이제 3개씩 감싸고, 그 다음 아까 했던 것처럼 NBSP랑 BR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 간격을 띄워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NBSP를 사용하고요. DIV에 이제 이미지를 3개씩 감싸고 div 사이에 섹션을 넣고 높이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뭔가 원하는 요구가 많죠? 그쵸? 그럼 하나씩 쪼개주시면 됩니다. 일단 NBSP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이 중에서 다시 일단 이미지를 좀 가져오고 NBSP 먼저 넣어줄게요. NBSP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제가 한 50픽셀? 한 70? 100? 이 정도면 여러분도 잘 보이시죠? 코드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사이에는 이제 띄어쓰기가 그 줄바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 넣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사이는 띄워줬고요. 그 다음 NBSP 사용했죠? div 하나에 이미지 3개씩 감싸겠습니다. 이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넣고, 그 다음 넣고. 자, 정렬 안 되니까 보기가 안 좋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랑 뭐 여기까지는 2번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 div 사이에 섹션 넣겠습니다. 자, 섹션 넣고 높이를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높이 지정 하면 되겠죠? 자, 섹션 있는 부분에서 섹션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이에 섹션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높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높이 지정하라 했으니까 높이는 뭘로 지정하면 되죠? 하이트 한 30픽셀? 보다 빼면은 30픽셀 너무 많은 것 같죠? 10픽셀? 이제 요 이미지만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 15픽셀 요렇게. 요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 네 번째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NBSP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이미지 3개씩 감싸고 div 사이에 내부 넣고 inline CSS로 높이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엔 섹션 말고 내부, 지금 NBSP 사용했고 div에 3개씩 감쌌고 그 다음 내부 넣었습니다. 근데 내부에다가 여러분 inline CSS라고 써져 있죠? 그쵸? 자, 얘가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뭐 찾아보신 분들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컬에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쓰겠죠? 쓰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가 생길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폴더. 여기 만약에 이게 뭐 작업물 폴더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만드냐면 index.html 만들고요.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다음 style.css 만들고, 그 다음 script.js 이렇게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뭐 VS 코드로 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코드펜에다가 느낌표하고 탭을 해보시면은 이게 HTML 원문입니다. 이 구조는 나중에 또 다시 할 거지만 잠깐 짚고 가보자면, 자, 우리가 지금 쓰는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사실 다 이 바디 안쪽에 작성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총 CSS를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라인 CSS, 그 다음 아우터 CSS, 그리고 이너 CSS. 인라인 CSS. 자,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라인 스타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일이라는 게 CSS라는 겁니다. 자, 인라인 CSS는 뭐냐면 우리가 속성에다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그쵸? 뭐 A한테는 href도 있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src도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타일 속성이 있습니다. 스타일 속성은 이제 여기 안에다가 CSS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하고 싶다 했을 때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이트를 자동 화성은 안 돼요. 50픽셀, 30픽셀 해볼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CSS에서는 작성된 게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HTML 안에다 속성값으로 스타일을 주는 게 인라인 CSS입니다. 인라인 CSS. 그리고 내부 스타일 있죠? 내부 스타일이 있는데, 내부 스타일이 뭐냐면, 자, HTML 원문이 이렇게 생겼다 했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파일을 둘 때 HTML 파일 따로, 그 다음 스크립트 파일 따로, CSS 파일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둡니다. 이렇게 둬야지 보기가 편해요. HTML은 HTML대로,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대로,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도 내부에 스타일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div한테 뭐 높이를 50픽셀 주겠다. 우리 CSS에서 쓰는 거랑 똑같죠? 그쵸? 스타일 태그 안에다 이렇게 CSS 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태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스타일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내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내부 스타일. 그 다음 아예 바깥에다가 이렇게 CSS 파일을 두고 여기서 CSS를 작성하는 게 외부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코드펜에서는 그냥 아예 지원을 해주죠. 여기다 CSS를 쓰면은 알아서 적용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우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라인 CSS는 뭐다? HTML 안에다 속성으로 이렇게 CSS를 집어넣는 걸 얘기한다. 자, 이거 블로그에 차이점 정리해서 이제 적어두세요. 자, 그래서 인라인 CSS로 높이를 지정하는 거는 이제 결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이트 30, 이런 식. 한 15면 딱 적당했었죠? 자, 그 다음 MBSP랑 BR은 이제 쓰지 말래요. HTML을 다시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MBSP랑 BR 안 썼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지 사이에 내부 태그를 이제 넣으라고 합니다. 내부 태그 넣어볼게요. 우선 얘랑 얘랑 분리는 좀 돼야겠죠? 그쵸? div는 뭐 쓰지 말란 말 없었으니까 우선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렬까진 돼요. 이제 띄어쓰기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에
내부 태그를 넣으라 했으니까 내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죠? 근데 내부의 디스플레이가 뭐죠? 뭐죠? 딱 봐도 블럭이니까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div 밑에 있는 내부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주셔야지 이렇게 나란히 나오고요. 그 다음 높이를 한 30픽셀 정도, 위드죠. 위드를 30픽셀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뭐 여기서는 똑같이 인라인 CSS로 높이 지정해 주셔도 되겠죠. 스타일 하이트 다시 10픽셀 (20픽셀) 하이트 STYL이죠. 자, 요런 식으로 이 간격은 이제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5번째 방법입니다. 사이에 내부 놓고 위드 값 주기. 그러면 이 위드 값은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이제 여기 띄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5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 자, MBSP랑 BR 안 썼죠? 난 각각의 이미지를 내부 태그로 감싸기. 사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내부 태그로 한번 감싸 볼게요. 이 하이트는 계속 두겠습니다. 30픽셀. 그리고 내부 이미지 다 줄게요. 됐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나오죠? 제가 내부에다가 위드 값을 30픽셀이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내부가 이미지를 다 감싸고 있죠. 그쵸? 감싸는데 이미지는 100픽셀이고 내부는 30픽셀이고 이래버리니까 되게 좁아가지고 이게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비는 좀 넉넉하게 얘보다는 크게 해주시면 되겠죠. 한 150 이런 식으로 한 120. 자,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의 위드 값을 좀 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한테 직접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태그로 한번 감싸고요. 블럭이면 좋습니다. 이 태그가. 자, 감싼 다음에 이 내부한테 위드 값을 줘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에는요 애매한 여백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요거를 좀 빼고
300픽셀. 여기에는 안 보이려나? 근데 이미지를 가져올 때 아마 나중에 보시면 살짝 이렇게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칠해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인라인 블럭에는 애매한 여백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이제 이 부모한테 위드 값을 정해주고 이 이미지한테는 디스플레이 블럭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애매한 여백도 없어지고요. 다음 이미지도 이 크기에 맞춰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까지 위드 100%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딱 120픽셀에 한번 맞춰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때는 이제 요걸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약간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합니다.